아니. 자, 기단은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특징들은 뭐냐면,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그러더라. 이 기단을 봤더니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공기가 머물러야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되겠죠. 같은 성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고기압인 곳에서 기단이 만들어져요. 자, 무슨 소리냐면 땅이나 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상승 기류가 생기는 곳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컷 왔던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인 곳에서는 기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계절에는 반드시 그 기단이 있는 곳에 고기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죠. 시베리아 고기압이잖아. 시베리아 기단은 여름철에 영향을 안 미치죠. 여름철에는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기단은 고기압인 곳에서 생긴다는 거. 그냥 상식에서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기단의 종류하고 성격은 뭐 다 알고 있을 건데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류에 있고, 그 다음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냉온대기후, 북쪽은 춥고 아래는 따뜻하거나 더울 것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쪽은 태평양이니까 습할 것이고, 서쪽은 대륙 쪽이니까 건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온이 낮다, 한랭, 건조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기단 이름이 시베리아 기단이잖아요. 이름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각자만 적을게요. 그 다음 이쪽은 기온이 낮긴 하지만 시베리아 기단보다는 조금 더 높으니까 그나마 덜 차가우니까 냉량 스균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 있는 기단 이름은 오츠케 기단이죠. 오츠케 기단.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기단은 대륙 쪽인데 온난 건조하다고 표현을 하죠. 따뜻하고 건조하더라. 기단 이름은 양쯔강 기단이에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단은 고온 온도가 높고 습도가 역시 높더라. 고온 바스판 기단, 북태평양 기단이죠.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 하나 더. 자,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적도 기단을 생긴 건 저기에 생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적도 기단도 따로 적어주셔야 돼요. 적도 기단 성격은 당연히 고온 바스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이렇게 크게 5개라는 거. 5개라는 거. 5개. 그 다음 각각의 각들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주로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 얘가 미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봤더니 사만 사온 현상. 시베리아 기단이 세졌다 약해졌다기 때문에 사만 사온 현상이 나타나고, 뭐 거의 비슷한 의미긴 한데 굉장히 추운 날, 이걸 한파가 몰아친다고 부르죠. 한파가 몰아친 것도 시베리아 기단 때문인 거다. 그 다음 겨울철은 아니지만 어저께나 그저께처럼 봄인데 갑자기 추워지는 날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꽃샘 추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꽃샘 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다. 차가운 기단입니다. 자, 꽃샘 추위는 겨울 아니에요. 봄이에요. 그 다음 오츠케 기단을 봤더니 얘가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주로 언제냐면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예요. 초여름 사이. 그래서 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봤더니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자세히 배웠던 녹새 바람 있죠. 오츠케 기단에서 똥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새 바람은 오츠케 기단이랑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 얘가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서 힘싸움하는 거, 장마 전선도 오츠케 기단이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 북태평양 기단은 이제 초여름이 끝나고 한여름에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얘가 미치는 걸 봤더니 첫 번째는 초여름에 오츠케 기단과 힘싸움을 하더라. 장마전선. 그 다음 여름철에 몰아치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 무더위도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렇죠. 10개 안에 들지 그런 것들이 다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여름이 끝날 무렵, 가을 초 무렵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태풍은 적도 기단이더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양쯔강 기단은 사실 시험지에 거의 안 나오는데 좀 애매해서 적어만 줄게요. 자, 얘는 주로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봄, 가을에 주로 영향을 미치더라.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나라 날씨가 맑고 따뜻한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5가지 기단과 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 그 다음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 우리 기단 이름이나 성격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다음 이제 계절에 따른 특징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이니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봄부터 정리할게요. 봄에 나타나는 기상현상 및 주요한 특징들. 자, 봄이 보통 지문에 나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 봄은 날씨가 일정하다 아니면 되게 변덕이 심하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요즘 한번 봐보세요. 날씨 좋았다, 추웠다, 비 왔다, 눈 왔다. 난리도 아니죠.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봄은 그래요. 그래서 날씨 변덕이 굉장히 심하다. 봄에 대한 얘기예요. 봄에 대한 얘기. 근데 얘가 이렇게 날씨 변덕이 심한 까닭을 봤더니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번갈아 지나간다, 이동한다.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지나가기 때문에 봄의 날씨가 변덕스럽다.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렇게까지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자, 봄은 날씨 변덕이 심하고 이미지상 봄비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는 날씨가 비슷하지만 저기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을 말할 때는 저기압 얘기는 안 나와요. 가을은 보통 날씨가 맑은 하늘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때는 저기압이 있으면 봄, 저기압이 없으면 가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 봄은 1년 중에 가장 건조한 계절이에요. 건조한 계절이라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잘 일어나더라. 얘가 실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겨울부터 봄까지가 산불 조심 강조 달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겨울하고 봄하고 따지면 봄이 훨씬 더 건조해요. 그 까닭은 봄이 더 따뜻하니까. 자, 기온이 높으면 습도가 낮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산불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발생 횟수 평균을 내봤더니 당연히 11월달하고 12월달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1월달하고 2월달도 얼마 정도 있고 3월달도 있고 근데 4월달에 유난히 많은 게 산불이에요. 자, 구분해야 되는 거 황사도 물론 봄에 오잖아. 황사는 겨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겨울에도 있으면 일단 산불이고 특히 4월달에 많으면 무조건 산불이에요. 4월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산불은 4월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태풍은 7월, 8월, 9월. 그쵸?